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LAFC와 오스틴 FC 간의 2025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2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가 상대한 오스틴 FC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서부 컨퍼런스에서 12승 8무 12패의 좋은 성적으로 리그 6위 자리에 위치한 3위인 LAFC보다는 낮은 순위에 위치한 팀이긴 하지만 LAFC는 이번 시즌 오스틴 FC와의 맞대결에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는 등 상대 전적에 있어서 다소 밀리는 경향이 있고, LAFC는 손흥민, 드니 부안가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국가대표 일정으로 인해 빠지는 것에 반해 오스틴 FC는 거의 대부분의 핵심 자원들이 거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오스틴 FC의 홈 구장 Q2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까지 더해 LAFC에게는 굉장히 빡센 경기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LAFC의 핵심적인 공격 듀오인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가 동시에 빠지는 경기인데, LAFC는 지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굉장히 답답한 공격 패턴으로 확실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LAFC의 스티브 체룬들로 감독은 비고 루이스 골키퍼, 세르지 팔렌시아, 라이언 포티어스, 은코시 타파리, 라이언 홀링스헤드, 자이르송, 에디 세구라, 마크 델가도, 티모시 틸만, 제레미 에보비세, 앤디 모란 선수까지 수비적인 미드필더 자원들인 자이르송 선수와 에디 세구라 선수 등 중원조합 자체를 수비적인 구성으로 하면서 LAFC의 스티브 체룬들로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강팀과의 원정 경기인 만큼 보다 수비에 중점을 둔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고,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렸던 제레미 에보비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FC에서는 국가대표 차출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주전급 라인업이 가동이 되면서 이번 LAFC와의 경기에 나서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LAFC는 오스틴 FC를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인데다 확실히 이전에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강력한 팀을 상대하는 경기인 만큼 LAFC가 오스틴 FC에게 상당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역습을 노리는 형태의, 마치 LAFC가 오스틴 FC보다 더 낮은 순위를 기록 중인 팀인 것 같은 그런 경기 양상이 나왔는데요. LAFC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에디 세구라 선수가 수비 시에는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가서 마치 5백의 구성이 됐고, 공격 시에는 다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4백의 구성이 되는 변형 포메이션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LAFC는 수비에 좀 더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오스틴 FC 입장에서는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LAFC는 전반전 30분 시점까지도 오스틴 FC에게 유효 슈팅은 물론 슈팅 찬스 자체를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가 빠진 LAFC의 공격은 뭐 당연하겠지만 상당히 단조로운 패턴을 보이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기존의 LAFC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가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를 향해 공격적인 전진 드리블을 통해 수비수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한 명이 휘저는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진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다른 한 명은 수비수 사이를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찾아냈었는데, 또 이것을 손흥민, 드니 부안가 두 선수 모두 둘 다 욕심내지 않고 침투한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찬스를 결정지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가 선수의 공격 패턴은 사실 메이저리그 사커 수비수들이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단순히 개인 능력에 있어서도 수비수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공백은 확실히 컸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는 LAFC가 공격에서의 연계 플레이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때려 넣는 경기 양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LAFC는 그나마 2006년생의 어린 윙 자원인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토론토의 수비 라인을 휘저어주고 압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가 기존에 해줬던 그런 비슷한 역할을 그래도 해줬었지만,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는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근육 부상을 당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나마도 벤치에 앉았었기 때문에 LAFC는 이번 경기에서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휘저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아예 없는 경기였습니다. 때문에 LAFC는 이번 경기에서 오스틴 FC를 상대로 전반전 슈팅 숫자 2개, 유스팅 숫자 0개라는 정말 공격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경기력이 나왔고, 오스틴 FC 또한 이번 경기 전반전 슈팅 숫자 1개, 유스팅 숫자도 0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돈 주고 경기를 보러 간 관중들에게 양팀 선수들이 정말 미안해해야 할 정도로 무기력했던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LAFC는 그나마도 2개의 슈팅 중 1개는 제레미 에보비시 선수가 먼 거리에서 넣은 프리킥을
직접 프리킥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고, 전반전 막판에는 에보비시 선수에게 골문 앞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찬스가 나왔지만 에보비시 선수는 이 완벽한 찬스를 하늘로 슈팅을 날려버리면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에보비시 선수는 왼발잡이 선수고 볼이 바운드된 상태에서 오른발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슈팅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LAFC는 정말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앙가 선수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최악의 빈공을 보였고, 결국 LAFC는 오스틴 FC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양팀 모두가 아무런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대0으로 마무리,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레미 에보비시 선수는 지난주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 오스틴과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오는 전진 패스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홈워크의 찬스를 놓쳤고, 제레미 에보비시 선수는 그나마 장점인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한 등지고 돌아서는 플레이도 이번 경기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LAFC는 공격적으로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스틴 FC는 물론 중상위권에 위치한 강팀이긴 하지만 현재 1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실패할 정도로 매경기 실점을 내주는 팀인데, 손흥민 선수의 영입 이후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LAFC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아무리 손흥민, 드니 부앙가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부진이었습니다. 이에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은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지난 토론토전에서 득점을 터뜨렸던 프랭키 아마야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LAFC의 공격적인 변화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면서 전반전보다는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활력을 보이게 되는데, 57분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에서 임대온 앤디 모란 선수는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드디어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이것을 오스틴 FC의 스투브 골키퍼가 간신히 쳐내면서 아쉽게도 찬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LAFC의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와 아르템 스몰야코프 선수까지 투입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서게 되는데, 결국 LAFC는 막판까지 이렇다 할 찬스 메이킹이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후반 막판 실점까지 내주면서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드니 부앙가 선수가 없는 LAFC가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기대와 우려를 모은 경기였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앙가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LAFC에서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경기였는데요. LAFC는 이제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앙가 선수가 소속팀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앙가 선수가 복귀한 LAFC가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